안개 속의 마을. 바다는 늘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남해 끝 어촌 만월리. 사람들은 이 마을을 파도가 속삭이는 곳이라 불렀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바다는 어두웠고 낡은 부두에는 녹슨 철제 냄새와 젖은 소금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선장 한도진이 모터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굵은 손등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죠. 선장님, 오늘도 나가요? 해녀 박금자가 묻자 도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감이 좋아. 오늘은 깊은 쪽으로 가보자. 함께 있던 이춘희와 조미화도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비를 챙겼습니다. 세 사람은 이 바다에서만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죠. 배가 부두를 떠나자 안개가 천천히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다는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멀리서 파도 대신 낮고 긴 고래의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네, 평소랑 다르다. 그의 시선이 수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바다 밑에서 희미한 푸른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금자가 놀란 목소리로 외칩니다. 선장님, 저 밑에 뭐가 빛나요?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우리한테 온 신호야.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만월리의 파도는 이상하리만큼 깊고 낯선 소리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밑의 상자. 바다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물결 아래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죠. 한도진은 배 위에서 숨을 죽인 채 수면을 바라봤습니다. 해녀 셋이 줄 하나에 몸을 묶고 바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물속은 금세 짙은 녹색으로 변했고 손전등 불빛만 아득히 흔들렸습니다. 조심해. 너무 깊이 가지 말고. 도진의 외침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어느새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잠시 후 수면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금자가 허우적거리며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무겁게 녹슨 청동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 밑에서 찾았어요. 바위 밑에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흥분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진은 잠시 말이 없더니 손에 쥔 칼을 들어 상자를 그어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금빛 조각들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조개 껍질에 묻힌 반지, 옥목걸이, 그리고 이상한 문양의 청동판 하나. 춘희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진짜 금 아니에요? 도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자 안의 물건을 천천히 만져보다가 이내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죠. 이건 우리만 아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 말 뒤로 파도가 배의 옆구리를 세게 쳤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길고 깊었습니다. 금자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이 바다 밑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비밀팀. 며칠이 흘렀습니다. 만월리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한도진의 마음속은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혼자 바다 지도를 펴놓고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지도 한가운데 붉은 펜으로 찍힌 동그라미 하나. 그것은 금자의 상자가 발견된 바로 그 지점이었죠. 혼자서는 안 되겠어. 그는 결국 입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믿을 만한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잠수 장비업자 최만식 49. 그는 어두운 창고 안에서 낡은 산소통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이런 일 경찰에 들키면 끝장입니다. 하지만 돈이 된다면야.
두 번째는 전직 군 잠수부 정태호 38. 말수가 적고 눈빛이 차가운 사내였습니다. 보물 인형이라 죽을 각오는 돼 있습니까? 도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죽더라도 이건 해야 해. 마지막으로 세 해녀가 다시 불려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도진이 내민 유물 샘플을 보고 말았습니다. 금빛 반지 하나가 그들의 눈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이거 진짜예요? 그래, 조선 이전 거야. 한 점만 팔아도 평생 먹고 살지. 춘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말 다 했네요. 도진은 한 장의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참여자 전원균 등 분배라는 단 한 줄.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이 거짓 약속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날 밤 6명이 모인 낡은 부둣가 창고에서 도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일은 우리만 아는 겁니다. 입을 여는 순간 바다에 묻힌다 생각해요. 창고의 전등이 깜빡였고 창밖 파도 위로 푸른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눈동자 속에서도 똑같은 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불빛이었죠. 첫 번째 인양. 바다는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달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 6사람의 작은 배가 물살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자 오직 파도와 숨소리만 남았죠. 지금이 밀물 끝이야. 들어가면 1시간 안에 나와야 해. 정태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한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산소통, 로프, 수중등, 그리고 좌표기.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바람 한 줄기가 등을 스치자 온몸에 한기가 퍼졌습니다. 들어간다. 도진의 신호와 함께 새 해녀와 태호가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어둠 속 수중등이 깜빡이며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죠. 심해는 냉기와 정적뿐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마다 조개껍질 사이에 반짝이는 금속 조각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보물의 일부라 믿고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잠깐, 저건 뭐야? 금자의 손전등이 무언가를 비추었습니다. 진흙 속에 잠긴 커다란 쇠사슬과 사람의 형체 같은 잔해. 정태호가 다가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이건 유물 잔해가 아니라 배의 뼈대야. 그 순간 쾅 하는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산소통의 압력 게이지가 터진 겁니다. 순간적으로 시야가 하얗게 변했고 춘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도와줘, 도진 선장님.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거센 해류가 일어나며 춘희의 몸을 바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손전등 불빛이 멀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도진은 미친 듯이 로프를 당겼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그가 들은 건 금자의 흐느낌뿐이었습니다. 선장님, 우리 돌아가요. 도진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내일 다시 들어간다. 이번엔 끝을 봐야 해. 배 위의 공기는 죽은 듯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다시 그 푸른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요. 불신과 균열. 바다 위의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햇빛은 떠 있었지만 공기엔 눅눅한 죽음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도진은 배의 난간에 기대 앉아 깊은 심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밑은 검게 꺼져 있었고 손끝엔 밤새 물었던 담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자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선장님, 오늘은 쉬어요. 우리 모두 좀. 안 돼. 도진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단호히 말했다. 춘희는 실수였어. 다음엔 그런 일 없어.
그 말에 이춘희의 빈 산소통이 갑판 위에서 덜그럭 굴렀다. 모두의 시선이 그 금속통으로 향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게 정말 실수였을까? 그 목소리의 주인은 조미화였다. 그녀의 눈빛엔 불신이 서려 있었고 은밀히 주머니 속 휴대폰을 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전날 밤 육지에 있는 어떤 브로커에게 좌표를 팔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하지만 도진은 그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미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전화 잘했어? 순간 미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이에요? 몰라서 묻는 거 아니야. 도진은 낮게 웃었다. 이 바다는 배신한 사람 먼저 삼켜. 그때 선창 뒤편에서 최만식이 뛰쳐나왔다. 손엔 작은 권총이 들려 있었다. 둘 다 그만둬. 우리끼리 싸우면 다 죽어. 태호가 재빨리 그를 붙잡았지만 만식의 눈엔 이미 공포가 아닌 욕심의 광기가 비치고 있었다. 그날 밤 도진은 태호와 만식만 따로 불렀다. 오늘 밤 셋만 들어간다. 나머진 필요 없어. 금자는 문 뒤에서 그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었다. 도진 씨, 이제 정말 그만둬요. 그녀의 속삭임은 파도에 묻혀 사라졌다. 바다는 다시 어두워졌고 멀리서 또 한 번 푸른 불빛이 깜빡였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손짓하며 부르고 있는 듯이. 바다의 진실. 새벽 달이 지고 바다엔 아무 빛도 없었습니다. 한도진은 무릎 위의 지도를 바라보다가 마지막 좌표에 붉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는 태호와 금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엔 진짜 끝을 보자. 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장비를 챙겼습니다. 최만식의 총은 사라졌고 조미화의 그림자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욕심과 불안뿐이었죠. 깊고 짙은 심해, 수온은 살을 베일 만큼 차가웠습니다. 수중등이 흔들릴 때마다 바다 밑에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도진이 손을 뻗자 진흙 속에서 거대한 쇠사슬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야, 바로 이 밑이야. 그는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땅 속에서 커다란 청동 상자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상자엔 해초와 산호가 엉켜 있었고 쇠사슬이 사방으로 묶여 있었죠. 태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칼을 꺼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요. 마치 봉인된 것처럼. 도진은 태호의 팔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마. 열어.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 앞에 나타난 건 수백 년 전의 유골과 녹슨 족쇄들이었습니다. 금자는 입을 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보물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야. 상자 안쪽에는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623인선.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예선이야, 이건 바다에 가라앉은 사람들의 무덤이라고. 하지만 도진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런 게 어떻게 여기에 있어. 이 안엔 금이 있어야 해. 금이. 그가 상자를 붙잡는 순간 바닷속이 갑자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해류가 방향을 바꾸며 폭풍처럼 휘몰아쳤죠. 선장님, 그만둬요. 금자의 외침은 물속에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끝까지 상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 인생이야. 다음 순간 쾅! 소용돌이가 일어나며 상자와 세 사람을 한꺼번에 삼켜버렸습니다. 수중등이 부서지고 로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빛이 꺼졌습니다. 바다 밑엔 오직 정적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수백 개의 눈빛 같은 푸른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진실. 새벽 달이 지고 바다엔 아무 빛도 없었습니다. 한도진은 무릎 위의 지도를 바라보다가 마지막 좌표에 붉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는 태호와 금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엔 진짜 끝을 보자. 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장비를 챙겼습니다. 최만식의 총은 사라졌고 조미화의 그림자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욕심과 불안뿐이었죠. 깊고 짙은 심해, 수호는 살을 베일 만큼 차가웠습니다. 수중등이 흔들릴 때마다 바다 밑에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도진이 손을 뻗자 진흙 속에서 거대한 쇠사슬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야, 바로 이 밑이야. 그는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땅 속에서 커다란 청동 상자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상자엔 해초와 산호가 엉켜 있었고 쇠사슬이 사방으로 묶여 있었죠. 태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칼을 꺼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요. 마치 봉인된 것처럼. 도진은 태호의 팔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마. 열어.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 앞에 나타난 건 수백 년 전의 유골과 녹슨 족쇄들이었습니다. 금자는 입을 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보물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야. 상자 안쪽에는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623인선.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예선이야, 이건 바다에 가라앉은 사람들의 무덤이라고. 하지만 도진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런 게 어떻게 여기에 있어. 이 안엔 금이 있어야 해. 금이. 그가 상자를 붙잡는 순간 바닷속이 갑자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해류가 방향을 바꾸며 폭풍처럼 휘몰아쳤죠. 선장님, 그만둬요. 금자의 외침은 물속에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끝까지 상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 인생이야. 다음 순간 쾅! 소용돌이가 일어나며 상자와 세 사람을 한꺼번에 삼켜버렸습니다. 수중등이 부서지고 로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빛이 꺼졌습니다. 바다 밑엔 오직 정적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수백 개의 눈빛 같은 푸른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전설로 남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만월리는 예전의 조용한 어촌으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부는 밤이면 여전히 파도는 낮게 울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심해의 불빛 실종 사건이라 이름 붙은 괴담을 들으러 온 도시 사람들 때문이었죠. 그들은 부두에 서서 사진을 찍고 낡은 표지판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그 선장이 보물을 찾으려다 사라졌다지. 그래도 불빛은 아직도 보인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싫어했습니다. 누구도 그 바다를 가리키지 않았고 밤이 되면 커튼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한도진의 어선은 아직도 항구 한켠에 묶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녹슨 배의 선체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죠. 사람의 배. 그 배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삐걱거리며 미세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었죠. 어느 달 없는 밤 관광객 한 명이 바다를 향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 빛 아래 푸른 불빛 하나가 다시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곧 바다는 수십 개의 푸른 점들로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노인은 조용히 속삭였죠.
그건 불빛이 아니야. 그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야. 카메라는 천천히 바다 위를 비췄습니다. 안개 속 푸른 불빛들이 물결 따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한 줄의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빛을 쫓아 바다로 가라앉는다. 파도 소리만 남고 심해의 불빛은 그렇게 또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